행동이 귀하면 반드시 귀한 사람이 된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다. 예로부터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은 애써 교양을 익혀왔다. 교양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운명도 열리는 법이다. 교양 없는 사람은 거칠고 천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만나면 의욕이 넘치고 기운이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 반대로 만나면 내 기가 빨리고 헤어지고 나면 엄청 피곤하고 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인생에서 인간 관계가 내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귀인을 만나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해서 답해줄 책을 가져왔는데요. 사람이 운명이다. 지은이는 김승호, 발행은 세멘 파커스입니다. 과연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좋은 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고귀해지려는 사람을 돕는다. 인간의 삶이란 반드시 인간끼리의 교류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인간 세계를 등지고 산에 숨어서 대자연을 벗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절대 세계와 접촉하면서 살기도 한다. 성직자나 도인 등이 그런 사람이다. 속세에 사는 평범한 사람도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들도 절대 세계와 감흥하며 산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절대 세계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콕 집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절대 세계는 사람에 따라서는 도라고 할 수도 있고 신이나 부처, 마호메트, 공자, 예수, 천지신명, 알라신, 제우스 등으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저 간편하게 하늘이라고 해두자. 하늘은 생과 사를 초월한 삶의 근원에 속한 절대 가치일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그러한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암암리에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결국 하늘이다. 하늘은 인간 존재의 뿌리이고 또한 우주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함께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먹고 사느라 바쁠 때는 현실에서 하늘의 존재를 자주 잊곤 한다. 하지만 불현듯 하늘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도 종종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는 곧 하늘이고 최고의 가치나 떳떳함을 얘기할 때도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 사람이 항상 하늘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지는 못할 것이다. 조폭 세계에 을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은 이것도 하늘과 다르지 않다. 어떤 사람이 남들 몰래 골목에
쓰레기를 잔뜩 내다 버렸다고 하자. 들키지만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지탄 받지도 않고 친구를 잃는 것도 아니다. 남의 돈을 슬쩍 훔쳐서 영원히 걸리지만 않으면 출세에 지장이 없다. 혼란한 틈을 타서 번번이 친구에게 밥값 계산을 미루어도 인간 관계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공원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가버리거나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도로에 껌을 버리거나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공원에 있는 꽃나무를 파서 집으로 가져가거나 함께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자신 앞에 당겨놓고 싹싹 긁어먹거나 하는 등 그 어떤 비겁한 짓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인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필경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재수 없는 사람을 하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이 세계는 하늘이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자작 능력이 있어서 우주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을 퇴출시킨다. 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는 인간 세상이 그것을 몰라줘도 반드시 하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온갖 재수없는 짓을 다 하면서 행운이 찾아오는지 불운이 찾아오는지를 실험해 봐도 좋다. 자식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가르쳐도 좋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짓을 해보라. 좋은가? 행복한가? 큰 이익이 생길 것 같은가? 미친 짓이다. 크게 보면 세상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은 마약 중독자처럼 눈앞의 이익에 미쳐서는 안 된다.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정정당당.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품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마침내 행복해지는 법이다. 항상 꼴사납게 행동하면서 행운을 기대할 수 없다. 꽃에 나비가 날아들듯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운이 날아들게 되어 있다. 요점은 간단하다. 하늘이 보기 좋은 사람,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다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항상 자신의 인격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밀한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남들이 알아주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은 아름답고 당당하고 보람있다. 이는 하늘이 원하는 바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미약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장 결실을 이룩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큰 뜻을 세우고 다가가야 한다. 그러한 큰 뜻은 도인이 평생 걸어가는 길과도 다르지 않고 인류가 이성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상과도 다르지 않다.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도 나를 이롭게 한다. 내가 인간 세계에 아름답게 나서면 세상도 내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법이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바꿔 나가자. 이는 평생토록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귀인을 발견하고 만나고 사귀는 법. 사람을 잘 사귀어두면 분명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쓸만한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야 한다. 문제는
쓸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격자를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예로부터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뚜렷하게 어떤 사람을 사귀라는 것인지는 지칭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할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말하지 않을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군자는 사람도 말도 잃지 않는다. 공자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필요 없는 사람과 긴 말하지 말라 이건데, 필요 없는 사람이란 돈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하라는 것은 쓸모 있는 사람과 말하라는 것이지만, 쓸모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와 말을 하라는, 즉 사귀라는 것인가? 일견 어려운 문제 같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이러한 지침의 속뜻을 알 수 있다. 우선 말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 비록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됨됨이에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 없다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 그런 사람이 남을 도와줄 리 없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나까지 덩달아 나쁜 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비인격자이면서도 소위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상한가? 그렇지 않다. 나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럴 만한 장점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그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점을 존중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면에서 겸허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다.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 있는 장수만 못하며, 인격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 여기서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된다. 귀한 사람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도 해당되겠지만, 인격이 고미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도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천박하고 재수 없는 사람이란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이 아니다.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행실이 나쁜 사람, 사기꾼, 도적놈, 교양 없는 인간 등이다. 그러나 일단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쓸모없는 놈에게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해서 사귀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쓸모있는 분을 만나면 말을 잘 건네어서 사귀게 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차별하면 나 자신이 얌체 같은 사람이 되므로 귀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인간 관계는 인생의 외교다. 그러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비록 엄마나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해도
귀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버리는 것이 된다. 누구를 사귈 것인가는 대충 밝혀졌다. 사람은 당연히 현실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귀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 모습을 귀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즉, 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나고 나 자신도 항상 귀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 관계란 멀리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반성하고 나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당장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를 만나든 그를 존경하고 받들고 베풀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그럴 만한 사람을 발견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사람 보는 눈이다. 그리고 귀한 사람을 봤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먼저 주는 자가 먼저 이긴다. 엘은 오랜 세월 동안 생선 다루는 기술을 배워 자그마한 식당을 차리게 되었다. 고급 일식집은 아니었고 그저 수족관에 생선을 받아서 즉석에서 회를 떠서 파는 미니 횟집이었다. 처음에 엘은 큰 어항에 생선을 잔뜩 준비해서 의욕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대로 손님이 약간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생긴 문제라기보다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다.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서 파는 생선은 마리당 마진이 넉넉했다. 원가의 5배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날 팔지 못한 생선은 버려야 하니 마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 결국 전체적으로 적자였다. 그래서 엘은 생각했다. 받아오는 생선의 양을 줄여서 버려지는 양을 줄이자고. 물론 손님이 많아지면 생선 공급량도 늘릴 요량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생선의 양이 줄어들자 진열 효과도 줄어들고 손님의 기호도 다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족관을 가득 채우면 제법 손님은 있지만 폐사하는 생선이 늘어나고 이를 줄이려고 생선의 양을 줄이면 손님까지 줄게 되니까 말이다. 엘은 이 문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는 말했다. 생물 장사는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선을 잔뜩 준비하는 것이지요. 수족관이 가득 차면 손님은 늘게 마련입니다. 물론 죽은 생선도 많아지지요. 그래도 생선의 양은 늘 넉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손해를 좀 보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해봐야죠. 그러다 손님이 많이 늘어나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가 늘어나서 견딜 수 없으면 이 사업은 접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점은 하나입니다. 처음엔 손님을 위해 많이 준비합니다. 먼저 줘야 손님이 옵니다. 낚시도 이런 원리지요. 낚싯밥을 먼저 줘야 고기가 모이는 법입니다. 낚아채는 것은 그 다음이지요. 엘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다.
그 결과 손님이 늘었고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이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장사의 원리다. 사람에게도 먼저 베풀어야 한다. 상대가 먼저 베풀 때까지 눈치를 보면 안 된다. 무조건 내가 먼저 나서서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가는 곳마다 그래야 한다. 돈을 아끼려고 슬슬 뒤로 빼다가는 어느새 비겁한 근성이 몸에 배게 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게 된다. 결국 좋은 친구는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것 역시 사업을 하듯이 투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 아까우면 평생 그 돈을 저축하라. 큰 출세는 못하고 째째한 인생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큰 포부란 일찌감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결판을 내겠다는 각오다. 이와 같은 섭리는 먼 옛날 강태공이 문왕에게 가르쳤던 내용이다. 먼저 주고 사람을 얻겠다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나만 주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다. 몇 번 내가 베풀었는데 번번이 얌체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만나지 않으면 된다. 세상은 얌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얌체짓을 한 적 없었나를 걱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C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친지들에게 연락하는 법이 없다. 언제나 남들이 연락을 해야만 그때서야 밖으로 나선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스타이고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물론 남녀 사이라면 약간의 밀당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따라올 때까지 참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간 관계는 다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시간을 베풀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상대방한테 거절당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마침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그만이다. 내가 45년 동안 지켜봐왔는데 C는 현재 쓸데없는 친구들 몇 명 사이에서 겨우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고 고독한 인생이 된 것이다. 생활 수준은 최하인데도 아직 꿈속을 헤매는 중이다. 먼저 주는 자는 흥하고 먼저 받겠다는 자는 망한다. 사람을 만나자마자 재물을 아끼려고 신경전을 벌인다면 이는 좋은 운을 일부러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다. 참고로 직장 내 인간 관계에 대해 잠깐 짚어보겠다.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직장에서는 일단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윗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매력을 갖추도록 애쓰고 시간을 투자해 잘 받들고 돈을 잘 쓰면 된다. 까놓고 말해 인간 관계의 기본은 매력, 시간, 돈,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멍청하거나 매번 일찍 빠져나가거나 돈을 아끼면 이는 어떤 인간 관계에서든 반드시 미운 털이 박힌다. 일 못하는 사람보다 괘씸죄로 찍힌 사람이 사회생활은 더 고달픈 법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신이 괘씸죄로 찍혔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다는 것이다. 불경에 보면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하는데 바로 괘씸죄의 경우다.
자신은 죄가 없으니 별탈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정의가 우선이 아니다. 어쨌든 처세에도 순서가 있는데 바로 장유유서다. 귀한 운명을 만드는 귀한 행동. 말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고 말이란 그 속에 뜻이 있어야 진정한 말이다. 나중에 지키지도 않을 헛소리를 자주 하다 보면 하늘 아래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완전히 고립된다. 그런 사람의 말은 한마디로 말이 아닌 것이다.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얼굴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른바 천한 관상이 되는 것이다. 얼굴이 천해질 정도라면 운명도 천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이제 빈말하는 사람 말고 제대로 된 사람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런 말이 있다. 인물 가난이 서럽다. 이는 얼굴이 지나치게 못생긴 사람을 두고 한탄하는 말이다. 두 번째 한탄도 있다. 글 가난이 서럽다. 이는 정신이 못생긴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인간은 책을 많이 읽으면 정신이 바르게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글 가난이라는 표현은 딱히 지식이 적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 그렇게 말한다. 요즘 말로 가방끈이 짧아 보이는 사람, 행동이 천박한 사람인데 간단히 말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된다. 교양, 이것이 이 장의 주제다. 교양이라는 말이 고리 타분한가? 말하는 법에 이어서 행동하는 법을 논하자는 것이다. 사람이 남 앞에 나서면 말을 하고 행동도 드러나 보이게 되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를 판단한다. 운명을 만드는 것이 말과 행동이므로 운명을 바꾸는 것도 그 시작은 말과 행동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여기에서 다 까발려지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고 말이 무식하며 행동이 천박하다면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은가?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양 없는 놈이라고 낙인 찍어놓고 가급적 피한다. 누구나 귀인과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 법이다. 그런데 귀인의 첫 번째 조건이 교양이다. 유럽 사람들은 신사답게 행동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신사답다는 것은 교양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귀티가 난다. 기품이 있다. 점잖다 등도 같은 맥락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실질이 문화보다 앞서면 천하고 문화가 실질보다 앞서면 약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실질과 문화를 모두 겸비해야 한다. 여기서 실질이란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다. 이는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란 남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바 반드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즉 인간은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행동이 교양이 있는 행동일까? 교양의 조건은 무수히 많은 항목이 있으므로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씩 익혀나가면 된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기, 쩝쩝거리며 먹지 않기, 남에게 양보하기, 화내지 않기, 온화하고 고상한 말투로 말하기, 차림새를 단정히 하기, 침착하게 행동하기, 밝은 표정 짓기, 큰 목소리로 성내지 않기,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
격식 있는 자리에서 정장 차려입기, 겸손하게 말하기, 주위 사람을 배려하기 등이 모두 교양이 있는 행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하고 실질을 갖추는 데만 열을 올린다. 그래서 교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심지어는 교양이란 개념 자체를 고리타분하다며 비웃는다. 이는 천한 발상으로서 사회를 어둡게 만든다. 인간이 얼굴이 가난하고 지식이 가난해도 품성까지 가난해서는 안 된다. 지위가 낮고 부유하지 못하다고 해서 행동마저 천박하다면 이는 너무나 슬픈 일 아닌가. 행동이 귀하면 반드시 귀한 사람이 된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다. 예로부터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은 애써 교양을 익혀왔다. 교양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운명도 열리는 법이다. 교양 없는 사람은 거칠고 천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운명 개선의 큰 틀은 갖추어진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의식적으로 익히고 노력하며 실천해야 한다. 되는 대로 편하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어느새 모든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인생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약삭빠르게 실질만 갖추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교양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것을 빼놓고는 처세를 논할 수 없다. 다 보고 다 듣는 기술. 운명은 타고난 것이 절반이고 후천적인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절반이다. 타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후천적인 운명 경쟁에서 앞서는 사람들만이 가진 특별한 기술이 있다.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보고 다 듣는 것이다. 다 보고 다 듣는 것, 예를 들어 설명하자. 내가 앉은 좌석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 회의라도 좋고 회식 자리라도 좋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그들 모두를 잘 살펴야 한다. 사람이 사람 앞에 있으면서도 그를 살피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인격적으로도 나쁘지만 운명의 측면에서는 최악이다. 반면 사람을 잘 보고 그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운명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행동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운명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 그 앞에서 하는 나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자리에서 남을 살피지 않으면 이는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간을 만나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먼저 봐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해도 되겠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 내면의 뜻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매사에 사람을 살피는 습관, 이는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눈치 없이 두리번거리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을 살피는 일은 유난스럽게 표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축구 선수는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핀다. 교단에 오른 선생은 교실의 모든 학생을 본다. 많이 보고 많이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이다. 어떤 사람은 단둘이 만났을 때도
바로 앞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표정도 살피지 않는다. 앞에 앉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옛 선사가 말했다. 사람을 앞에 두고 보지 않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형상과 그 속마음까지를 함께 본다는 뜻이다. 인간은 모름지기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며 지내야 한다. 앞사람이 화가 났는지, 나를 비웃고 있는지, 지루해하지는 않는지, 슬쩍 빠져나갔는지, 누군가가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지, 음식을 혼자 다 먹어 치우는지 등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총명이란 단어가 있다. 이는 지혜롭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실은 그런 뜻이 아니다. 엄연히 다르다. 총명이란 문자 그대로 귀 밝고 눈이 밝은 것을 뜻한다. 즉, 잘 듣고 잘 본다는 뜻이다. 지혜는 보고 들은 것의 뜻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물론 지혜도 중요하다. 하지만 잘 보고 잘 듣는 능력이 우선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총명함이 없으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살피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다. 자신도 사람인데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뜻을 모르겠는가? 살피지 않아서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뿐이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할 능력까지 갖추면 운명 경쟁에서도 크게 앞설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달인의 경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장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살피는 능력을 갖추는데 노력하라는 것이다. 관찰은 인생사의 모든 면에서 최우선으로 꼽아야 할 절대 기술이다. 과학자는 자연을 잘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위대한 발견을 해내고 자신이 몸담은 학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있다. 정치인은 사회를 잘 살펴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소인은 함께 있어도 화합하지 않는다. 즉, 소인배는 남과 있을 때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혼자 쩝쩝대며 먹고 있다.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며 부산스럽게 행동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공자는 이를 개탄했다. 화합이란 그곳에서 사람들과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이고 이것을 하려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으려면 아예 집 밖으로 나다니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나 혼자만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을 삼가면서 일일이 주위 사람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보고 듣는 능력을 키운 다음 차츰 수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막상 해보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필 수 있고 각각의 속뜻을 파악해 적절히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남들로부터 추대를 받을 것이다. 인간은 남들로부터 선택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법이다. 저 혼자 끙끙대며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을 누가 사귀려 하겠는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쾌감을 심어주며 마침내 파멸이 멀지 않으리. 잘 보고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친구가 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네,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뜨끔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람을 앞에 두고 보지 않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인데요. 저는 주변을 잘 안 살피고 저에게 많이 몰두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내 정치나 회사 돌아가는 거를 잘 몰라요. 주변에서 얘기해줘야 그때 알거든요. 이게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건데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외향적인 사람은 안테나가 외부에 있어서 주변 변화를 잘 감지해내는데, 저 같은 이제 내향적인 좀 사람은 안테나가 내부에 있어서 제 감정이나 생각, 느낌 이런 거를 캐치해내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려면 내 자신도 관찰해야겠지만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 사람도 잘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양 부분에 대해서도 뜨끔했는데요. 밝은 표정 짓기, 이 부분이에요. 이게 평소에는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제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 내 표정이 밝지는 않구나. 그래서 저도 좀 밝은 표정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운명이다. 귀인을 만나고 나 또한 귀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고귀해지려는 사람을 돕는다. 인간의 삶이란 반드시 인간끼리의 교류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인간 세계를 등지고 산에 숨어서 대자연을 벗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절대 세계와 접촉하면서 살기도 한다. 성직자나 도인 등이 그런 사람이다. 속세에 사는 평범한 사람도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들도 절대 세계와 감흥하며 산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절대 세계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콕 집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절대 세계는 사람에 따라서는 도라고 할 수도 있고 신이나 부처, 마호메트, 공자, 예수, 천지신명, 알라신, 제우스 등으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저 간편하게 하늘이라고 해두자. 하늘은 생과 사를 초월한 삶의 근원에 속한 절대 가치일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그러한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암암리에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결국 하늘이다. 하늘은 인간 존재의 뿌리이고 또한 우주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함께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먹고 사느라 바쁠 때는 현실에서 하늘의 존재를 자주 잊곤 한다. 하지만 불현듯 하늘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도 종종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는 곧 하늘이고 최고의 가치나 떳떳함을 얘기할 때도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 사람이 항상 하늘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지는 못할 것이다. 조폭 세계에 의리라는 말이 있는데 실은 이것도 하늘과 다르지 않다. 어떤 사람이 남들 몰래 골목에 쓰레기를 잔뜩 내다 버렸다고 하자. 들키지만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지탄 받지도 않고 친구를 잃는 것도 아니다. 남의 돈을 슬쩍 훔쳐서 영원히 걸리지만 않으면 출세에 지장이 없다. 혼란한 틈을 타서 번번이 친구에게 밥값 계산을 미루어도 인간 관계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공원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가버리거나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도로에 껌을 버리거나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공원에 있는 꽃나무를 파서 집으로 가져가거나 함께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자신 앞에 당겨놓고 싹싹 긁어먹거나 하는 등 그 어떤 비겁한 짓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인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필경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재수 없는 사람을 하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이 세계는 하늘이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자작 능력이 있어서 우주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을 퇴출시킨다. 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는 인간 세상이 그것을 몰라줘도 반드시 하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온갖 재수없는 짓을 다 하면서 행운이 찾아오는지 불운이 찾아오는지를 실험해 봐도 좋다. 자식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가르쳐도 좋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짓을 해보라. 좋은가? 행복한가? 큰 이익이 생길 것 같은가? 미친 짓이다. 크게 보면 세상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은 마약 중독자처럼 눈앞의 이익에 미쳐서는 안 된다.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정정당당.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품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마침내 행복해지는 법이다. 항상 꼴사납게 행동하면서 행운을 기대할 수 없다. 꽃에 나비가 날아들듯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운이 날아들게 되어 있다. 요점은 간단하다. 하늘이 보기 좋은 사람,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다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항상 자신의 인격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밀한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남들이 알아주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은 아름답고 당당하고 보람있다. 이는 하늘이 원하는 바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미약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장 결실을 이룩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큰 뜻을 세우고 다가가야 한다. 그러한 큰 뜻은 도인이 평생 걸어가는 길과도 다르지 않고 인류가 이성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상과도 다르지 않다.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도 나를 이롭게 한다. 내가 인간 세계에 아름답게 나서면 세상도 내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법이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바꿔 나가자. 이는 평생토록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귀인을 발견하고 만나고 사귀는 법.
사람을 잘 사귀어두면 분명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쓸만한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야 한다. 문제는 쓸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격자를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예로부터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뚜렷하게 어떤 사람을 사귀라는 것인지는 지칭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할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말하지 않을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군자는 사람도 말도 잃지 않는다. 공자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필요 없는 사람과 긴 말하지 말라 이건데, 필요 없는 사람이란 돈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하라는 것은 쓸모 있는 사람과 말하라는 것이지만, 쓸모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와 말을 하라는, 즉 사귀라는 것인가? 일견 어려운 문제 같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이런 지침의 속뜻을 알 수 있다. 우선 말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 비록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됨됨이에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 없다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 그런 사람이 남을 도와줄 리 없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나까지 덩달아 나쁜 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비인격자이면서도 소위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상한가? 그렇지 않다. 나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럴 만한 장점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그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점을 존중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면에서 겸허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다.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 있는 장수만 못하며 인격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 여기서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된다. 귀한 사람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도 해당되겠지만 인격이 고미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도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천박하고 재수 없는 사람이란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이 아니다.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행실이 나쁜 사람, 사기꾼, 도적놈, 교양 없는 인간 등이다. 그러나 일단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쓸모없는 놈에게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해서 사귀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쓸모 있는 분을 만나면 말을 잘 건네어서 사귀게 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차별하면 나 자신이 얌체 같은 사람이 되므로 귀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인간 관계는
인생의 외교다. 그러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비록 엄마나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해도 귀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버리는 것이 된다. 누구를 사귈 것인가는 대충 밝혀졌다. 사람은 당연히 현실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귀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 모습을 귀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즉, 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나고 나 자신도 항상 귀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 관계란 멀리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반성하고 나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당장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를 만나든 그를 존경하고 받들고 베풀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그럴 만한 사람을 발견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사람 보는 눈이다. 그리고 귀한 사람을 봤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먼저 주는 자가 먼저 이긴다. 엘은 오랜 세월 동안 생선 다루는 기술을 배워 자그마한 식당을 차리게 되었다. 고급 일식집은 아니었고 그저 수족관에 생선을 받아서 즉석에서 회를 떠서 파는 미니 횟집이었다. 처음에 엘은 큰 어항에 생선을 잔뜩 준비해서 의욕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대로 손님이 약간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생긴 문제라기보다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다.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서 파는 생선은 마리당 마진이 넉넉했다. 원가의 5배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날 팔지 못한 생선은 버려야 하니 마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 결국 전체적으로 적자였다. 그래서 엘은 생각했다. 받아오는 생선의 양을 줄여서 버려지는 양을 줄이자고. 물론 손님이 많아지면 생선 공급량도 늘릴 요량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생선의 양이 줄어들자 진열 효과도 줄어들고 손님의 기호도 다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족관을 가득 채우면 제법 손님은 있지만 폐사하는 생선이 늘어나고 이를 줄이려고 생선의 양을 줄이면 손님까지 줄게 되니까 말이다. 엘은 이 문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는 말했다. 생물 장사는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선을 잔뜩 준비하는 것이지요. 수족관이 가득 차면 손님은 늘게 마련입니다. 물론 죽은 생선도 많아지지요. 그래도 생선의 양은 늘 넉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손해를 좀 보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해봐야죠. 그러다 손님이 많이 늘어나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가 늘어나서 견딜 수 없으면 이 사업은 접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점은 하나입니다. 처음엔 손님을 위해 많이 준비합니다. 먼저 줘야 손님이 옵니다.
낚시도 이런 원리지요. 낚싯밥을 먼저 줘야 고기가 모이는 법입니다. 낚아채는 것은 그 다음이지요. 엘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다. 그 결과 손님이 늘었고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이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장사의 원리다. 사람에게도 먼저 베풀어야 한다. 상대가 먼저 베풀 때까지 눈치를 보면 안 된다. 무조건 내가 먼저 나서서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가는 곳마다 그래야 한다. 돈을 아끼려고 슬슬 뒤로 빼다가는 어느새 비겁한 근성이 몸에 배게 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게 된다. 결국 좋은 친구는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것 역시 사업을 하듯이 투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 아까우면 평생 그 돈을 저축하라. 큰 출세는 못하고 째째한 인생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큰 포부란 일찌감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결판을 내겠다는 각오다. 이와 같은 섭리는 먼 옛날 강태공이 문왕에게 가르쳤던 내용이다. 먼저 주고 사람을 얻겠다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나만 주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다. 몇 번 내가 베풀었는데 번번이 얌체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만나지 않으면 된다. 세상은 얌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얌체짓을 한 적 없었나를 걱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C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친지들에게 연락하는 법이 없다. 언제나 남들이 연락을 해야만 그때서야 밖으로 나선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스타이고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물론 남녀 사이라면 약간의 밀당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따라올 때까지 참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간 관계는 다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시간을 베풀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상대방한테 거절당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마침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그만이다. 내가 45년 동안 지켜봐왔는데 C는 현재 쓸데없는 친구들 몇 명 사이에서 겨우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고 고독한 인생이 된 것이다. 생활 수준은 최하인데도 아직 꿈속을 헤매는 중이다. 먼저 주는 자는 흥하고 먼저 받겠다는 자는 망한다. 사람을 만나자마자 재물을 아끼려고 신경전을 벌인다면 이는 좋은 운을 일부러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다. 참고로 직장 내 인간 관계에 대해 잠깐 짚어보겠다.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직장에서는 일단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윗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매력을 갖추도록 애쓰고 시간을 투자해 잘 받들고 돈을 잘 쓰면 된다. 까놓고 말해 인간 관계의 기본은 매력, 시간, 돈,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멍청하거나 매번 일찍 빠져나가거나 돈을 아끼면 이는 어떤 인간 관계에서든 반드시 미운 털이 박힌다. 일 못하는 사람보다 괘씸죄로 찍힌 사람이 사회생활은 더 고달픈 법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신이 괘씸죄로
찍혔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다는 것이다. 불경에 보면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하는데 바로 괘씸죄의 경우다. 자신은 죄가 없으니 별탈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정의가 우선이 아니다. 어쨌든 처세에도 순서가 있는데 바로 장유유서다. 귀한 운명을 만드는 귀한 행동. 말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고 말이란 그 속에 뜻이 있어야 진정한 말이다. 나중에 지키지도 않을 헛소리를 자주 하다 보면 하늘 아래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완전히 고립된다. 그런 사람의 말은 한마디로 말이 아닌 것이다.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얼굴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른바 천한 관상이 되는 것이다. 얼굴이 천해질 정도라면 운명도 천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이제 빈말하는 사람 말고 제대로 된 사람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런 말이 있다. 인물 가난이 서럽다. 이는 얼굴이 지나치게 못생긴 사람을 두고 한탄하는 말이다. 두 번째 한탄도 있다. 글 가난이 서럽다. 이는 정신이 못생긴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인간은 책을 많이 읽으면 정신이 바르게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글 가난이라는 표현은 딱히 지식이 적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 그렇게 말한다. 요즘 말로 가방끈이 짧아 보이는 사람, 행동이 천박한 사람인데 간단히 말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된다. 교양, 이것이 이 장의 주제다. 교양이라는 말이 고리타분한가? 말하는 법에 이어서 행동하는 법을 논하자는 것이다. 사람이 남 앞에 나서면 말을 하고 행동도 드러나 보이게 되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를 판단한다. 운명을 만드는 것이 말과 행동이므로 운명을 바꾸는 것도 그 시작은 말과 행동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여기에서 다 까발려지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고 말이 무식하며 행동이 천박하다면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은가?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양 없는 놈이라고 낙인 찍어놓고 가급적 피한다. 누구나 귀인과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 법이다. 그런데 귀인의 첫 번째 조건이 교양이다. 유럽 사람들은 신사답게 행동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신사답다는 것은 교양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귀티가 난다. 기품이 있다. 점잖다 등도 같은 맥락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실질이 문화보다 앞서면 천하고 문화가 실질보다 앞서면 약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실질과 문화를 모두 겸비해야 한다. 여기서 실질이란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다. 이는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란 남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바 반드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즉 인간은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행동이 교양이 있는 행동일까? 교양의 조건은 무수히 많은 항목이 있으므로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씩 익혀나가면 된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기, 쩝쩝거리며 먹지 않기, 남에게 양보하기, 화내지 않기, 온화하고 고상한 말투로 말하기,
차림새를 단정히 하기, 침착하게 행동하기, 밝은 표정 짓기, 큰 목소리로 성내지 않기,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 격식 있는 자리에서 정장 차려입기, 겸손하게 말하기, 주위 사람을 배려하기 등이 모두 교양이 있는 행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하고 실질을 갖추는 데만 열을 올린다. 그래서 교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심지어는 교양이란 개념 자체를 고리타분하다며 비웃는다. 이는 천한 발상으로서 사회를 어둡게 만든다. 인간이 얼굴이 가난하고 지식이 가난해도 품성까지 가난해서는 안 된다. 지위가 낮고 부유하지 못하다고 해서 행동마저 천박하다면 이는 너무나 슬픈 일 아닌가. 행동이 귀하면 반드시 귀한 사람이 된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다. 예로부터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은 애써 교양을 익혀왔다. 교양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운명도 열리는 법이다. 교양 없는 사람은 거칠고 천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운명 개선의 큰 틀은 갖추어진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의식적으로 익히고 노력하며 실천해야 한다. 되는 대로 편하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어느새 모든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인생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약삭빠르게 실질만 갖추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교양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것을 빼놓고는 처세를 논할 수 없다. 다 보고 다 듣는 기술. 운명은 타고난 것이 절반이고 후천적인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절반이다. 타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후천적인 운명 경쟁에서 앞서는 사람들만이 가진 특별한 기술이 있다.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보고 다 듣는 것이다. 다 보고 다 듣는 것, 예를 들어 설명하자. 내가 앉은 좌석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 회의라도 좋고 회식 자리라도 좋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그들 모두를 잘 살펴야 한다. 사람이 사람 앞에 있으면서도 그를 살피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인격적으로도 나쁘지만 운명의 측면에서는 최악이다. 반면 사람을 잘 보고 그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운명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행동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운명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 그 앞에서 하는 나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자리에서 남을 살피지 않으면 이는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간을 만나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먼저 봐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해도 되겠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 내면의 뜻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매사에 사람을 살피는 습관, 이는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눈치 없이 두리번거리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을 살피는 일은 유난스럽게 표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축구 선수는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핀다.
교단에 오른 선생은 교실의 모든 학생을 본다. 많이 보고 많이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이다. 어떤 사람은 단둘이 만났을 때도 바로 앞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표정도 살피지 않는다. 앞에 앉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옛 선사가 말했다. 사람을 앞에 두고 보지 않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형상과 그 속마음까지를 함께 본다는 뜻이다. 인간은 모름지기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며 지내야 한다. 앞사람이 화가 났는지, 나를 비웃고 있는지, 지루해하지는 않는지, 슬쩍 빠져나갔는지, 누군가가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지, 음식을 혼자 다 먹어 치우는지 등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총명이란 단어가 있다. 이는 지혜롭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실은 그런 뜻이 아니다. 엄연히 다르다. 총명이란 문자 그대로 귀 밝고 눈이 밝은 것을 뜻한다. 즉, 잘 듣고 잘 본다는 뜻이다. 지혜는 보고 들은 것의 뜻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물론 지혜도 중요하다. 하지만 잘 보고 잘 듣는 능력이 우선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총명함이 없으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살피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다. 자신도 사람인데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뜻을 모르겠는가? 살피지 않아서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뿐이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할 능력까지 갖추면 운명 경쟁에서도 크게 앞설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달인의 경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장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살피는 능력을 갖추는데 노력하라는 것이다. 관찰은 인생사의 모든 면에서 최우선으로 꼽아야 할 절대 기술이다. 과학자는 자연을 잘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위대한 발견을 해내고 자신이 몸담은 학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있다. 정치인은 사회를 잘 살펴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소인은 함께 있어도 화합하지 않는다. 즉, 소인배는 남과 있을 때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혼자 쩝쩝대며 먹고 있다.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부산스럽게 행동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공자는 이를 개탄했다. 화합이란 그곳에서 사람들과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이고 이것을 하려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으려면 아예 집 밖으로 나다니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나 혼자만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을 삼가면서 일일이 주위 사람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보고 듣는 능력을 키운 다음 차츰 수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막상 해보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필 수 있고 각각의 속뜻을 파악해 적절히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남들로부터 추대를 받을 것이다. 인간은 남들로부터 선택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법이다. 저 혼자 끙끙대며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을 누가 사귀려 하겠는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쾌감을 심어주며 마침내 파멸이 멀지 않으리. 잘 보고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친구가 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네,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뜨끔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람을 앞에 두고 보지 않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인데요. 저는 주변을 잘 안 살피고 저에게 많이 몰두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내 정치나 회사 돌아가는 거를 잘 몰라요. 주변에서 얘기해줘야 그때 알거든요. 이게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건데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외향적인 사람은 안테나가 외부에 있어서 주변 변화를 잘 감지해내는데 저 같은 이제 내향적인 좀 사람은 안테나가 내부에 있어서 제 감정이나 생각, 느낌 이런 거를 캐치해내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려면 내 자신도 관찰해야겠지만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 사람도 잘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양 부분에 대해서도 뜨끔했는데요. 밝은 표정 짓기, 이 부분이에요. 이게 평소에는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제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 내 표정이 밝지는 않구나. 그래서 저도 좀 밝은 표정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운명이다. 귀인을 만나고 나 또한 귀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